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십자인대 파열, 연골판 파열, 흰다리 교정, 무릎 인공관절, 외상을 진료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릎 통증 치료의 최후의 방법인 수술이 있습니다. 통증은 별로 심하지 않지만 엑스레이상 관절염이 심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환자가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수술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통증을 참으며 방치할 경우 연골 손상은 물론 자칫 뼈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본인에게 맞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은 크게 관절경 수술, 흰다리 교정술,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습니다. 관절경 수술은 흔히 무릎 시술 혹은 무릎 레이저 수술로 불리우는데요.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절 내 관찰을 위해 작은 절개를 통해 카메라를 삽입하고 대부분 마취 후 수술을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2~3개의 절개가 필요하고 술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3~4개의 절개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RI 촬영에서 병변이 있다고 의심되었을 때 확실한지 관절경을 통해 병변의 유무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상과 관련 없는 관절경 수술은 대부분 반월상 연골판 혹은 연골 손상 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파열의 범위가 큰 횡파열, 종파열이 진단되었을 때는 반월상 연골판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절경 수술을 빨리 시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는 수평파열이 관찰되는데 퇴행성으로 발생하게 되며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MRI에서 보이는 파열이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여부입니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거의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에게서는 우선 최소 2~3개월간의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이 원칙이고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 혹은 관절의 잠김 증상 등이 지속될 때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흰다리 변형은 오다리, 안짱다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짱다리에 비해 오다리가 흔합니다. 흰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절염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다리가 휘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릎 내측에 관절염이 있으면서 오다리가 있는 경우, 또 외측에 관절염이 있으면서 안짱다리가 있는 경우에는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것이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한국인에서는 무릎 안쪽 연골이 다르면서 오다리가 있는 경우가 흔하며 관절염이 진행할수록 서서히 오다리가 더 심해지게 되면서 서 있거나 걸을 때 체중이 관절 안쪽에 편중되어 관절 연골의 손상이 더욱더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흰다리를 경골 상단에서 절골하여 무릎에 힘을 교정해주는 수술을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데요. 근위경골 절골술은 관절염으로 다른 안쪽으로 실리던 체중이 건강한 바깥쪽 관절 부위로 옮겨가도록 만들어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염이 가속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안짱다리와 동반된 바깥쪽 관절염이 오다리에 비해 드물지만 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흰다리 교정술을 시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골술을 대퇴골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관절염이 심한 관절을 금속과 특수 플라스틱 등으로 바꾸어주는 수술법으로 관절염이 심해 아파서 걷기가 힘들거나 다리를 저는 경우, 조금만 걸어도 아프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경우, 다리 모양이 비뚤어져서 걷기가 힘들거나 관절이 굳어져서 불편한 경우 통증 없이 걷게 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방사선 소견상 많이 진행된 관절염에만 시행하며 이는 전문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닳아진 관절 표면을 인공관절로 치환하고 경골과 대퇴골 사이에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든 삽입물이 들어가 대퇴골과 경골 치아물 사이의 관절 간격을 되살립니다. 인공관절에는 수명이 있고 또한 수술 후 환자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는 사람은 방사선 사진에서 진행된 관절염이라도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젊은 나이이거나
심한 육체 노동,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뼈에 붙여놓은 인공관절이 분리되거나 쉽게 닳아 오래 쓰지 못하게 되므로 견딜 수만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감염이 있거나 수술할 부위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염증이 완전히 치유되고 난 다음 수술을 해야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 삽입물을 다시 빼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거나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척추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도 무릎 통증이 발생하기에 수술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네, 최신지견으로 줄기세포 수술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수술을 권유받았다면 대부분 카티스템 이식술일 텐데요. 통상적으로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은 국소적인 범위에 발생한 연골 결손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연골 결손이 보이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의 방법을 채택합니다.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카티스템 연골 재생의 방법이 소개된 이후 많은 의사들이 임상에 적용했고, 그 결과 큰 크기의 연골 결손에도 카티스템을 적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술은 절개 혹은 관절경 모두 가능하며 범위가 아주 크지 않다면 관절경으로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줄기세포 수술이라 해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일 것이라 생각되지만 엄연히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며 재활 기간도 오랜 기간 필요합니다. 환자의 나이와 병변의 크기, 연골판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시행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치료 방법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일한 무릎 통증이라 해도 환자에 따라 병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증이 있다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